2017년 미국에 로이드라는 남성은 미셸이라는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매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사이에는 불길한 기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와 미셸은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거의 바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진학했는데 딸도 3명이나 가지게 됐습니다. 그들 중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둘째 딸의 이름이 캐리입니다. 3명의 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둘째인 캐리는 특별할 정도로 아버지 로이드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로이드는 괴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싶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어린 아이들은 미셸의 주도하에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전업주부의 길에서 멀어지며 영어 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돕는 등의 자선 활동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로이드는 디자인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부부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주는 뉴욕에서 사는 행복한 가족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문입니다. 로이드는 일자리와 돈 모두를 잃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취업을 한 결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거리가 꽤 먼 뉴저지입니다. 단순 거리로만 따지면 110km나 멀어집니다. 그래서 로이드는 가족들과 상당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결국 로이드와 미셸은 이혼을 하게 됐고 큰딸은 로이드와 함께 뉴저지에서 살기로 했고 둘째 캐리는 미셸과 뉴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캐리는 로이드와 사이가 좋았던 반면 미셸과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캐리는 집을 떠났고 2017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입니다. 캐리의 친구가 14살짜리 막내를 데리러 미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미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을 수색했지만 그녀가 어째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미셸은 우울증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잡혀 있었던 막내도 집안에 없었습니다. 막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미셸의 소식을 캐리에게 알렸는데 이때 막내는 캐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캐리는 미셸이 이런 선택을 하기 전날 밤 미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캐리와 미셸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미셸은 막내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사실 로이드와 미셸의 이혼 과정은 평화로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로이드는 꽤 폭력적이었습니다. 물리적, 심리적 억압으로 미셸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딸들에게 미셸에 대한 악담을 계속하며 세뇌시켰습니다. 미셸의 소식을 들은 로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음에도 즉시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으로 왔습니다. 거리는 무려 4,6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로이드는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에게 미셸이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놀랍지도 않다고 상식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셸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검시관은 타인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녀가 어떠한 메모조차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흔적도 없는 죽음에 경찰들은 숨겨진 것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더욱 깊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로이드는 뉴욕에 남아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가끔 수사관들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은 5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이드는 양육비와 막내를 누가 데려갈지를 두고 미셸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문제로 그들은 매일 다퉜고 미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자주 짜증을 냈고
괴성을 지르며 문을 부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로이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방이 지저분한 것은 둘째치고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그녀의 침대는 원래 자리가 아니라 조금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손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바로 이 방에서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들어온 흔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도난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미셸을 아는 사람이 벌인 짓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로이드였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녀가 발견되기 전날 로이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캐리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로체스터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뉴저지로 이동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로이드의 휴대폰 GPS를 확인했지만 그는 뉴욕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얘기는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캐리와 미셸이 싸우고 난 후 집을 나섰고 그 이후에 미셸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하나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캐리가 말했던 시간보다 그녀는 더 오래 미셸의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막내는 아래층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이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캐리는 막내를 데리고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46살의 어머니와 비교해서 덩치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캐리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로이드라면 충분히 미셸을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 로이드의 휴대폰 GPS는 여전히 그가 숙박했던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로이드와 캐리가 오후 10시에 방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3시간 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CCTV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로이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캐리와 로이드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캐리는 로이드에게 수사관들과 면담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이드는 캐리에게 그들 앞에서 우는 연기를 해줄 수 있냐고 했고 그녀는 아마 가능할 거다라고 합니다. 몇 달 후 그들은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수사관들의 면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은 로이드가 이번 사건의 주동자였으며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캐리는 그를 도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Medical examiners determined it to be a homicide, not a suicide. And in conjunction with that, I want to ask you, did Carrie had something to do with her death? No, I just don't think Carrie has it in her to kill another person. 하지만 캐리가 신문을 받을 때 로이드가 원하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Can you tell us what you observed, what you remember? Who went in the house first? Dad went in the house. Well, we went in the house at the same time. Okay. And then, wait. No, that's a lie. I'm sorry. I went in the house and like scoped it out, I guess. And I went back to my car. When you scoped it out, did you know what it was at that point? Yeah, I saw it on the couch. Okay. My dad went upstairs into my mom's room. And she was like, "What are you doing? Like, why are you here?" And so she was yelling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he's out of money, he was gonna kill himself. Or there was this way to make it so he would kill himself, which was killing my mom. And he's gonna put a stab on her mom. Can you be quiet? And then put the rope around her neck and strangle her. 미셸의 어머니는 로이드에 대해서 너무 지배욕이 강한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면 아이들이 바로 나와서 줄을 섰고 만약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무릎을 꿇도록 강제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배를 강조하기 위해 미셸에 대해서는 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엄마인지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사입이 종교 지도자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캐리가 로이드와 그 집에 간 이유는 막내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집 밖으로 데려 나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졌고 결국 로이드는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면담이 끝나고 경찰은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층 옥상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눈치챈 그는 주차장 난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로이드가 난간에서 내려오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약 90분간의 대화가 오갔고 그가 내려온 뒤에 한눈판 사이 그를 바로 잡아챘습니다. 로이드와 캐리는 둘 다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둘 다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떨어지게 된 캐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증언하고 본인은 감형받는 사법 거래를 했습니다. 캐리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거들에서 로이드의 DNA가 발견됐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4일 로이드는 미셸을 죽인 혐의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리는 3년형을 선고받았었지만 지난 2020년 1월 16일에 가석방됐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